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내가 팀을 이끌고 있고 두 선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면 나는 과연 그들에게 엘리케만큼의 기회를 줄 수 있었을까요? 세 경기 연속으로 부진한 선수를 계속 기용할 수 있었을까요? 엘리케는 무패 우승을 노리는 상황에서도 하킴이나 마르키뉴스를 고어간하게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감독이 몇이나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엘리케가 아니었다면 저도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패 우승은 단순한 행운이 아닙니다. 하지만 축구에서 운이 중요한 요소인 것도 사실입니다. 슈팅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 이기지만 튕겨나오면 패배하는 것이 축구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골키퍼의 몸에 맞고 들어가기도 하고 반대로 결정적인 순간에 튕겨나오기도 하죠. 결국 실력이 있어야 하지만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레버쿠젠의 무패 우승을 떠올려 봅시다. 수많은 경기에서 종료 직전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넣거나 패색이 짙던 경기에서 극적으로 비기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2대 0으로 뒤지던 경기를 추가 시간 2골로 2대 2로 만든 장면, 1대 0으로 끌려가다 마지막 순간 1대 1을 만든 장면들. 이런 기적 같은 순간들이 없었다면 무패 우승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선수를 빼냐며 답답해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케는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 탁월한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의 스쿼드 뎁스가 뛰어난 이유는 1군과 2군의 실력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케의 철저한 로테이션 덕분에 선수들이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고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감독이라면 바르콜라나 두에 같은 선수들을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기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케는 달랐습니다. 결국 그는 무패 우승이라는 역사를 만들어냈고 우리는 그 과정을 다시 한번 곱씹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케의 선택이 항상 옳았던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패 우승을 만들어낸 지도자입니다. 그의 전략과 결단력 없이는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축구는 결국 운과 실력의 싸움이지만 그 운조차도 실력 있는 자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너무 많다. 실력이 부족한데 왜 계속 기용하냐? 팬들이 던지는 수많은 비판 속에서도 한 시즌을 운영하는 감독의 결단력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다. 프랑스 출신 선수들에게 많은 기회를 준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선수들은 성장했고 팀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선수 영입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그 선수를 기용하는 과정에서 감독은 엄청난 책임을 진다. 두에를 예로 들어보자. 초반 경기에서 부진했을 때 그를 계속 기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감독은 단순히 선수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경기력 저하에 대한 비판과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결국 두에는 점점 성장하며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바르콜라도 마찬가지다. 초반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지만 꾸준한 기회를 받은 끝에 지금은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선수들 모두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기회를 받는다고 해서 모든 선수가 성장하는 것은 아니며 감독은 그 속에서도 적절한 로테이션을 운영해야 한다.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와 같은 빅클럽들도 마찬가지다. 처음에는 적응이 어려웠던 선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많다. 하무스나 콜로 무아니 역시 초반에는 기대 이하였지만 감독의 신뢰 속에서 점점 자신의 역할을 찾아갔다. 결국 감독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단순히 최고의 선수만을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통해 선수들을 성장시키고 팀의 장기적인 성공을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쏟아지는 비판을 감내할 수 있는 강한 멘탈 역시 필수적이다. 축구는 단순한 실력 싸움이 아니다. 감독의 결단력, 선수들의 성장 가능성, 그리고 로테이션 전략까지 모든 것이 맞물려야 비로소 최고의 팀이 탄생하는 법이다. 감독의 결정 하나하나는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팬들의 비판과 직결된다. 특히 기회를 부여한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 모든 책임은 결국 감독이 짊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많은 감독들이 몇 경기 만에 새로운 선수 기용을 포기하고 기존 주전 멤버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시즌이 길어질수록 피로 누적과 부상 문제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최근 빅클럽들의 상황을 보면 부상 이슈는 피할 수 없는 숙제다. 토트넘, 맨유, 그리고 여러 유럽 명문 구단들이 줄줄이 핵심 선수들의 부상으로 고전하고 있는 반면 PSG는 유독 건강한 스쿼드를 유지하고 있다. 공격진을 보면 거의 모든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리몸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던 덴벨레조차 PSG 이적 후 단 한 번의 부상도 없이 맹활약 중이다. 비티냐는 미드필드에서 완전히 다른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으며 하무스는 선발 출전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특급 조커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다. 바르콜라는 최근 최고의 폼을 자랑하고 있으며 두에 역시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강인 또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하며 적절한 로테이션 속에서 꾸준한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네베스는 초반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에는 우가르테의 완벽한 대체자로 자리 잡았다. 데뷔 초반 기대에 못 미쳤던 마이울루도 점차 팀의 전력에 녹아들고 있으며 파비안 루이스 역시 중원의 중심 역할을 훌륭히 수행 중이다. 물론 에메리는 부상으로 성장에 제동이 걸렸지만 PSG의 전반적인 선수 관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 PSG의 차별화된 로테이션 전략이 선수들의 부상 방지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기량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감독의 용병술은 단순히 한두 경기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팀 운영과 선수들의 성장을 고려할 때 PSG의 전략은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올 시즌 보여주고 있는 전술적 역량은 그야말로 경이롭다.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한 결정을 내리며 선수 기용에서부터 전술 변화까지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부상 관리다. 킴펜베를 제외하면 PSG의 핵심 선수들은 모두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유리몸으로 불리던 덴벨레조차 부상을 입지 않고 있다. 이는 엘리케의 철저한 로테이션 운영과 선수 관리 능력을 증명하는 대목이다. 또한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스쿼드 운용이 PSG의 강력함을 더욱 배가시키고 있다. 네베스를 우측 풀백으로 기용하거나 이강인을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잉 포워드로 배치하는 등 전술적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이런 변화 속에서도 선수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다하며 뛰어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엘리케의 지도력은 빛을 발하고 있다. 초반에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결국 중요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16강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더불어 리그 1에서는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PSG가 리그 무패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축구에서 미움받을 용기는 필수적이다. 엘리케는 때로는 논란이 될 만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결단들이 PSG를 더욱 강한 팀으로 만들고 있다. PSG가 유럽 정상에 오를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현 시점에서 최고의 지도자를 꼽으라면 루이스 엘리케가 가장 유력한 후보임은 분명하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이 루이스 엘리케 감독의 지휘 아래 리그 1과 챔피언스 리그에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엘리케 감독의 유연한 전술 운영과 선수 활용 능력이 팀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평가다. 이번 시즌 PSG는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통해 경기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누누 멘데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왼쪽 윙에서 공격을 전개하는가 하면 103전환 시 왼쪽 풀백을 수비에 잔류시키면서 안정성을 더했다. 때로는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네베스를 수비 라인에 배치해 빌드업을 강화하며 누누 멘데스를 보다 공격적으로 올리는 방식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공격진에서도 창의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덴벨레를 가짜 9번으로 활용하거나 흐비체를 최전방에 배치하는 실험이 이어졌다. 이강인 역시 가짜 9번으로 기용되면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으며 때로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돕는 역할도 맡으며 다재다능함을 뽐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PSG가 부상 없이 시즌을 소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엔리케 감독의 체계적인 로테이션 운영 덕분에 대부분의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팀 전반의 경기력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모든 선수들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PSG는 현재 유럽 최고의 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PSG는 앞으로 브레스트, 리옹과의 리그 경기 이후 쿠프 드 프랑스를 치르며 챔피언스리그 16강 일정까지 소화해야 한다. 현재 리그 1에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남은 10경기 동안 패배가 없다면 무패 우승도 가능하다. 쿠프 드 프랑스에서는 강팀들이 대거 탈락한 만큼 PSG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챔피언스리그에서도 현재 경기력을 고려하면 어떤 팀을 만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평가다. 만약 PSG가 이 흐름을 유지한다면 엔리케 감독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시즌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PSG 선수들의 개별 스탯을 살펴보면 팀 전체적으로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하고 있다. 소파스코어 기준으로 하키미 7.93, 덴벨레 7.90, 네베스 7.61, 이강인 7.55, 비티냐 7.47, 멘데스 7.36 등 주요 선수들이 모두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강인은 이번 시즌 리그 1에서 22경기에 출전해 14경기를 선발로 소화하며 총 1289분을 뛰었다. 경기당 평균 59에서 60분을 소화하면서도 6골을 기록하며 XG, 기대 득점 2.89를 크게 상회하는 결정력을 보였다. 패스 지표에서도 XA, 기대 어시스트 5.34를 기록하며 PSG의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PSG는 현재 리그 1과 유럽 무대에서 모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 유연성과 철저한 선수 관리가 빛을 발하는 가운데 남은 경기에서 어떤 기록을 써 내려갈지 주목된다. PSG, 무패 우승 향의 질주, 엔리케의 과감한 선택이 빛난다. 파리 생제르맹, PSG, 이번 시즌 리그왕에서 무패 우승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다. 엔리케 감독의 전술적인 유연함과 과감한 선수 운영이 팀을 최고의 자리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이강인의 기용 방식도 눈길을 끈다. 팬들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기대하지만 엔리케 감독은 장기적인 시즌 플랜 속에서 철저히 로테이션을 가동 중이다. 현재 이강인은 챔피언스리그와 리그왕 전 경기에 출전했으며 9경기에서 모습을 드러냈고 4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경기당 평균 46분을 소화하며 팀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운영은 단순히 한 선수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PSG는 현재 전 포지션에서 선수들이 고르게 기량을 끌어올리며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하키미, 마르키뇨스 같은 핵심 선수들의 활약도 눈부시지만 엔리케 감독은 필요할 때 과감하게 벤치에 앉히는 결단력도 보여주고 있다. 결국 PSG는 시즌 내내 부상 변수 없이 모든 대회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팀들은 특정 대회를 포기하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지만 PSG는 모든 대회를 노릴 수 있는 이상적인 상황을 만들어냈다. 엔리케 감독의 지도력이 돋보이는 순간도 많다. 감독 입장에서 경기력이 떨어진 선수를 계속 신뢰하며 기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하지만 그는 확신을 가지고 기회를 부여했고 선수들은 이에 부응하며 최고의 경기력을 끌어내고 있다. 남은 시즌이 더욱 기대되는 이유다. 설령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어렵다 하더라도 리그 무패 우승이라는 대업을 달성한다면 PSG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시즌으로 기록될 것이다. PSG의 행보에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